대장동 비리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을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요.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하게 엇갈리는 목소리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불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수뇌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목소리를 요약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무리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여당은 친윤 검찰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례적이라고 보는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1심 선고가 나온 게 지난달 31일이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대검의 승인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앞둔 4시간 앞둔 시점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윗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이거일 겁니다. 왜? 검찰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 지금까지 뭐 이유 무죄든 일부 무죄든 받으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리 판단을 최소한 하지 않고 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추징금 액수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환수금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례의 설시가 있습니다. 종전의 판례에 확립된 법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도 궁극적으로는 거액을 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부동산 지가가 오른달지 그 당시에 어떤 개발 방식을 한달지 여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배임으로 의율하지 못했을 뿐 배임으로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법리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종전의 판례에 근거했을 때 이게 항소심에 갔을 때 뒤집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를 할 때는 검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내건 구형량의 3분의 1에 실제 선고형이 못 미쳤을 때 항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동규 씨 심지어 구형보다도 더 높이 받았습니다. 7년 구형했는데 8년 받았거든요. 5년 구형했는데 6년 받은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당들이 중형에 처해지면서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 특히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게 이를테면
그 판시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이 공세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이민찬 부위원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그 3분의 1, 구역량의 3분의 1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검 예규를 좀 살펴보니까요. 2분의 1은 나와 있는데 3분의 1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어디에 근거한 이게 규정입니까? 법무부에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3분의 1이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이 내규이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아서 실무에서도 뭐 2분의 1, 3분의 1 구형을 할 때도 다 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죄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유무죄를 더 가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검찰의 관례에 따르면요.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 형량 전체 범죄 혐의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항소를 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례였어요. 그동안에 앵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3분의 1이란 건 어디에도 법적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동안 검찰의 어떤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요. 대장동 일당이요. 7,8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천억 원가량의 어떤 재산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에요. 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될 수익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 왜 그렇게 배분됐는지 이 부분을 끝까지 2심에서 따져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검찰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법무부에서 장 차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해라 마라 의견을 냈다는 과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어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은 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명확히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사팀과 공판 검사들이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자웅 부장님, 네. 이 입장문이 공방에 불을 더 지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신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죄에 해당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한 번 더 다퉈보겠다. 이것이 실제로 이 대장동 일당을 수사한 검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휘부, 이 검찰 지휘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외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결국 항소를 못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를 이 정당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이 제3자가 만약 개입했다라면 이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사 검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항소 자제에 대한 이 논란은 상당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선 수사팀의 반발뿐 아니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부분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일단 정진우 지검장은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고 이런 인사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건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항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왜 그만뒀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이야기했고 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예. 대검 지휘부가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간의 한간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소통했다, 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측해서 과학의 정쟁으로 이용하는 건 일단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라고 포기한 것이고 더 심한 말로
검찰이 도망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심의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항상 나무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한다면 당시 대장동 사건이 LH가 공공건설을 한다는 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민간 개발한다는 것을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영 개발로 해서 5가지의 민간업자, 그때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거를 5가지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설시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들의 민간업자 유동규 간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예. 따라서 오히려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한 걸로 의혹이 있던 유동규나 내지는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검찰이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오히려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히려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얻을 게 더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수사팀은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였고 중앙지검장도 그렇죠. 항소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윗선에서 못하게 막은 건 맞잖아요. 그와 똑같은 사례를 저희는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일선 수사검사들이 나를 시로 계산하는 어이없는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건에 대해서 일선 수사검사들과 지검장도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지검장 회의에서 이거를 꺾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일선 검사들, 수사 검사들도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항의하거나 언론에 폭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끌고 와서 이 본질을 물타기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것이 어떤 항소포기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중앙지검장은요 이미 항소장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항소장 제출을 위해서 담당 검사랑 수사관들이 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 그 4시간 동안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팀에서도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장차관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없었다. 그런데 의견은 전달했다. 이거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이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하라 마라 하고 의견이 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것을 방치할수록요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좀 국가의 근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를 놓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자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께서도 자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대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 뭐 법무부다 뭐다 이건 억측이나 이 좀 상상의 영역이고 정확한 팩트는 대검과 일선 수사팀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성남시에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예.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시죠. 소속이시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5억 남짓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확장하시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법률 절차가 있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정진상 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재판부의 별다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부분을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구부장께서는 자제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수사를 해서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죄가 된다라고 기소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면 2심 재판부의 항소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특히 증거와 증언에 따른 사실심인
항소심을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1심 그 기소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 기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 검찰의 그 기소 이후에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항소 자제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검찰이 항소하게 내버려 뒀다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일이 항소 포기, 항소 자제로 오히려 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